하루 몇 시간만 일하고 월 100만 원을 번다는 광고. 혹시 한 번쯤 보신 적 있나요? 괜찮아 보이는데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막상 찾으려 하면 현실의 벽이 보입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경쟁은 치열하고 어느새 나는 안 되겠구나 하는 체념이 찾아오죠. 젊은 사람들도 취업이 어려운데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시선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저 놀고 먹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어디로 가지? 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무언가를 해내고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기회가 너무 적었습니다.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단순 노동, 짧은 시간, 적은 수입, 그것도 경쟁이 치열해서 신청조차 어려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로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완전히 새로운 노인 일자리 정책이 시작됩니다. 올해 10만 8천 개였던 노인 일자리를 정부는 2030년까지 130만 개로 전체 노인 인구의 1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의 질도 달라집니다. 건강 상태와 원하는 시간, 필요한 수입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이 준비됩니다. 하루 3시간만 일하고 싶은 분도, 정규직처럼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분도 각자에게 맞는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한 세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성실함이 다시 빛을 발할 기회입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복지관에서 만난 김영수 씨 67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냥 삽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은퇴 5년. 처음엔 쉬는 게 좋았습니다. 평생 직장에 묶여 살았으니 자유로운 시간이 달콤했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하루가 길어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외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저 시간이 흐를 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80대 중반까지 삽니다.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70대 초반까지는 충분합니다. 60세의 일을 그만두면 앞으로 20년, 길게는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 긴 시간을 그저 흘려보낼 수만은 없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엔 빠듯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자니 답답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일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는 것.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몸을 움직이고 오늘 할 일을 해내는 것. 이 모든 게 약보다 나은 치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하는 어르신들이 우울감도 적고 인지 능력도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일은 우리를 외롭지 않게 만듭니다. 은퇴 후 가장 힘든 건 할 일이 없다는 것보다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던 얼굴들이 사라지고 집에 혼자 앉아 시계만 보는 시간. 그 외로움을 아는 사람만 압니다. 일은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를 줍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 그 확인이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하고 싶은 겁니다. 월급이 얼마든, 시간이 짧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2025년 가을, 동네 복지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모집 공고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자리가 많대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작년과 뭔가 다릅니다. 일자리 숫자도 늘었지만 더 중요한 건 선택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다양해졌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무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성실함을 다시 사회로 연결하는 두 번째 사회 진출의 기회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 원하는 시간, 필요한 수입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익활동형입니다. 이건 가장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예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증이나 경력은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는 노노케어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어르신끼리 서로를 돌보는 거죠. 그 외에도 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도하거나 공공시설 환경 정리, 급식 보조 같은 일을 합니다. 공원이나 하천을 관리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일은 얼마나 하나요? 하루에 3시간 정도, 한 달에 30시간 이상 활동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시간이죠. 얼마를 받나요? 월 29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여기에 교통비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활동비는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금은 그대로 받고 활동비는 따로 받는 구조입니다. 이게 공익활동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형입니다. 공익활동형보다 조금 더 전문적이고 시간도 더 투자하는 일자리입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직종은 60세부터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아동을 돌보거나 학습을 지원하는 일,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돕는 일, 혼자 사는 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일,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사람을 직접 돌보는 일이라 보람이 큽니다. 일은 얼마나 하나요? 월 60시간 정도입니다. 주 34일, 하루 45시간 정도 일한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를 받나요? 월 62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공익활동형보다는 수입이 더 많죠. 특별한 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전에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무료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 필요한 걸 배우고 수료증도 받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깊이 돕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도 쌓고 보람도 얻을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이건 좀 특별합니다. 정부가 도와주긴 하지만 실제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만 60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시니어들이 모여서 카페를 운영하거나 세차장이나 세탁소를 운영하거나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거나 소규모 택배 사업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 사업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일은 얼마나 하나요? 사업단마다 다릅니다. 주 35일 정도 일하는 곳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성과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이 잘 되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라서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도와주나요? 초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비용과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자리의 매력은 뭘까요?
비슷한 연령대의 동료들이 모여서 우리끼리의 회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수익도 내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취업형입니다. 이건 민간 기업에 정식으로 취업하는 겁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수입도 높은 편입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만 60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경비, 청소, 시설 관리 같은 일도 있고, 사무 보조나 고객 상담 같은 일도 있습니다. 요양보호나 간병, 배달, 운전, 조립 보조 등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일은 얼마나 하나요? 주 5일, 하루 4시간에서 8시간 정도입니다.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얼마를 받나요?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4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수입이 높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니어 인턴십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기업이 3개월 동안 시니어를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최대 24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한번 써보자고 부담 없이 결정할 수 있고, 어르신 입장에서는 취업의 문이 넓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계산해보면 한 회사가 시니어 직원을 3년간 계속 고용하면 그 기업은 총 1,08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업들이 나이 든 사람을 왜 뽑아? 라고 주저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시니어를 뽑으면 정부 지원도 받고 성실한 인력도 얻고 일석이조네 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니어 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건강이 좋고 가볍게 활동하고 싶다면 공익활동형을 추천합니다. 하루 3시간, 월 29만 원, 연금도 그대로 받습니다. 사람을 돌보고 배우는 걸 좋아한다면 사회 서비스형이 좋습니다. 무료 교육도 받고 월 6,070만 원을 받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사업을 꾸리고 싶다면 시장형 사업단에 도전해 보세요. 성과에 따라 월 5만 100만 원. 함께 일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과 정규직을 원한다면 취업형을 선택하세요. 월 10만 200만 원. 4대 보험. 정규직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4가지 유형 중에서 당신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정책과 숫자만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노인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김영희 씨, 69세, 영희 씨는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놔도 말을 걸 사람이 없었죠.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노노케어 활동을 소개받았습니다. 어르신이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일. 처음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용기를 내서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 혼자 사는 어르신 5분께 전화를 겁니다.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짧은 대화지만 전화를 받는 분도 거는 자신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 전화를 기다리는 분이 있다는 게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됐죠. 이게 제 삶의 이유가 됐습니다. 영희 씨는
매달 29만 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돈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박성호 씨, 65세, 성호 씨는 30년 넘게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관리직이었고 사람들을 이끄는 일에 익숙했죠. 하지만 정년퇴직 후 갑자기 모든 게 멈췄습니다. 처음 몇 달은 쉬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무료해졌고 1년이 지나자 우울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중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사서 보조 일자리를 알게 됐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대출 업무를 돕고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일. 주 5일 하루 4시간씩 일합니다. 월급은 65만 원.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말합니다. 돈보다 큰 게 보람이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선생님, 이 책 재밌어요라고 말할 때 제가 다시 누군가에게 쓰임 받는다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이순애 씨, 71세. 순애 씨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손주 돌보기.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당연한 삶이었죠. 그런데 손주들이 크고 남편도 건강해지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하지? 막막했습니다. 마을에 관해서 시니어 카페 사업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커피는 마셔본 적만 있지 만들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교육을 받고 에스프레소 머신 쓰는 법을 배우고 이제는 손님에게 커피를 내립니다. 라떼 위에 하트도 그립니다. 처음에는 떨렸어요. 손님이 맛없다고 하면 어쩌나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손님이 할머니 커피 진짜 맛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내 하루가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걸요. 순애 씨는 월 70만 원 정도를 법니다. 카페가 잘 되면 더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입니다. 최동수 씨, 63세. 동수 씨는 40대에 작은 식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 됐고 빚만 남았습니다. 60이 넘어 다시 취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니어 인턴십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정부가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그동안 회사에서 일해보는 겁니다. 동수 씨는 동네 편의점에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나이 든 사람이 편의점에서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수 씨는 성실했습니다. 늦지 않고 물건 정리도 꼼꼼하게 하고 손님에게도 친절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점주가 말했습니다. 동수 씨, 우리 정규직으로 함께 일해요. 지금 동수 씨는 월 180만 원을 받고 4대 보험도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그게 참 고맙습니다. 제 일이 있다는 것, 그게 저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한미자 씨, 68세. 미자 씨는 5년 전 남편이 쓰러졌을 때 처음으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고된 일을 하는지 직접 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미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66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남편을 돌보며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월 190만 원을 받습니다. 일은 힘듭니다. 하지만 미자 씨는 말합니다. 힘들지만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밥을 먹여드리고 그분들이 고맙습니다 하실 때 제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를 느낍니다. 영희 씨, 성우 씨, 순애 씨, 동수 씨, 미자 씨. 이 5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고
처음이었지만 배웠고 힘들었지만 견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말합니다. 일하는 노후가 행복한 노후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신청하는 거야? 하고 궁금해 하셨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는 2025년 12월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선착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늦었다 하고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빨리 신청할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좋은 자리는 먼저 채워지기 마련이니까요. 가능하면 12월 중에 늦어도 1월 초에는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가까운 노인복지관. 이 3곳 중 아무 곳이나 가셔도 됩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서 노인 일자리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혼자 가기 불안하시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셔도 좋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쓸 줄 아신다면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이트로 가면 되나요? 복지로. 이 3곳 중 한 곳에 들어가서 회원가입하시고 노인 일자리 메뉴를 찾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민센터에 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도와드립니다. 방문도 어렵고 온라인도 어렵다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로 전화하면 되나요? 어르신 일자리 상담 1544-338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77-1923 복지로 상담센터 129 이 3곳 중 한 곳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하면 상담원이 받습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전화로 접수도 도와드립니다. 통화료 걱정하지 마세요. 국번 없이 시작하는 번호들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시내 통화 요금만 나갑니다. 신청할 때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합니다. 필수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통장 사본입니다. 활동비나 월급을 받을 통장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 사본 하나 주세요라고 하시면 바로 뽑아줍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입니다. 이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 컴퓨터가 있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기초연금 수급확인서입니다. 이건 모든 분에게 필요한 건 아니고 공익활동형에 신청하실 때만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 수급확인서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만약 서류를 못 챙겨가셨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담당자가 이건 나중에 가져오시면 돼요 라고 말해줄 겁니다. 교육은 받아야 하나요? 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교육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소양교육과 안전교육입니다. 이건 약 6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일하는 마음가짐이라든지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는 직무교육입니다. 이건 6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걸립니다.
어떤 일자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노노케어는 교육 시간이 짧고 요양보호 같은 일은 좀 더 길게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일할 내용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한 푼도 안 듭니다. 정부에서 모두 지원하니까 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과 들어가는 교통비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다 마치면 수료증을 받습니다. 이 수료증을 받아야 일자리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즉, 교육을 다 마쳐야 비로소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 듣기 힘들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시나요? 이 부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교육은 대부분 쉽게 진행됩니다. 강사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천천히 쉽게 설명해 줍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혼자 듣는 게 아닙니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함께 듣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저거 무슨 말이야?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쉬는 시간에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하나씩 답해드리겠습니다. 샵샵샵이라면 연금이 줄어들까요? 이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답을 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익활동형에서 받는 월 29만 원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이건 소득이 아니라 활동비다라고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연금은 그대로 받고 활동비는 따로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다른 유형은 조금 다릅니다.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형은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담당자에게 꼭 물어보세요. 제가 이 일자리를 하면 연금이 어떻게 되나요? 하고요. 담당자가 당신의 상황을 보고 정확하게 계산해 드릴 겁니다. 샵샵샵 70대도 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이 있긴 합니다.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시장형과 취업형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한선은 없습니다. 위로는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70대도 할 수 있고 심지어 80대도 건강 상태만 괜찮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관에 가보면 70대 분들도 많이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닙니다. 건강과 의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나? 하는 자신감과 해보고 싶다 하는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샵샵샵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대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자격증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서비스형도 마찬가지고요. 시장형도 특별한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경력이나 학력도 필요 없습니다. 단, 요양보호사처럼 일부 전문 직종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격증이 없어도 정부에서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실제로 60대, 70대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우고 싶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샵샵샵 신청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것도 걱정이 많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쟁이 있습니다. 모든 분이 다 선발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한 번에 선발되지 않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첫째, 다른 유형의 일자리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활동형에 떨어졌다면 사회서비스형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다음 모집 때 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1년에 한 번만 모집하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모집하는 곳도 있고 다음 해에 또 기회가 옵니다. 셋째,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이번에 떨어졌는데 다른 기회는 없나요? 하고요. 담당자분들이 다른 방법을 안내해 주실 겁니다. 노인 일자리 외에도 다른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자, 이제 신청 방법을 확실히 아셨죠? 처음엔 복잡해 보입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걸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첫걸음만 떼면 나머지는 담당자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서류 작성도 도와주고 교육 일정도 안내해주고 궁금한 것도 다 설명해줍니다. 2025년 12월 신청이 시작되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아니면 용기 내서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1544-3388 이 번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많은데 뭐 지금 와서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이런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아직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험도 있고 성실함도 있고 살아온 세월의 지혜도 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 지금부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는 모두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60세면 노년이었습니다. 70세면 장수했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평균 수명이 85세를 넘어섰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90세, 100세까지도 삽니다. 그러니까 60세에 퇴직하면 앞으로 30년, 40년의 시간이 남습니다. 이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의 절반이나 되는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인생의 후반전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돈이 필요해서 일하는 거 아니야?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비도 필요하고 병원비도 필요하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의 의미는 돈만이 아닙니다. 일은 건강을 지켜줍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는 것,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게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집에만 앉아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일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외로움입니다. 매일 만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사람을 만납니다. 동료도 생기고 손님도 만나고 대화도 나눕니다. 그 관계들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은 나를 다시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월 29만 원으로 뭘 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받던 월급에 비하면 정말 적습니다. 하지만 그 29만 원에는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존재의 의미입니다. 내가 오늘 한 일에 대한 대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지켰고, 공원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일들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 돈으로 손주들에게 과자를 사줄 수 있고, 친구와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작은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받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가 벌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감정이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인생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20대, 30대는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꿈을 꾸고,
사랑을 하던 시절이었죠. 40대, 50대는 여름이었습니다.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책임을 지던 뜨거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는 가을일까요? 겨울일까요? 아닙니다. 60대 이후는 다시 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봄입니다. 평생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도 그 중 하나입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일, 부담스럽지 않은 시간에 내 속도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일을 하면서 다시 피어나는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세가 됐다고, 70세가 됐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경험도 있고, 성실함도 있고, 세상을 살아온 지혜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노후가 곧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입니다. 일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갈 곳이 생기고, 만날 사람이 생기고, 할 일이 생깁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듭니다. 당신의 두 번째 봄은 지금 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신청이 시작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보세요. 전화를 한 통 걸어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피어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충분히 젊고, 충분히 능력 있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함께 시작합시다.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